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한 노후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버거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의 장면이었지만 그 모습 안에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천만 노인의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입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이 왜 흔들리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홀로 지내는 한 어르신은 평생 인쇄 관련 일을 해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고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자녀를 키워내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오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내도 되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공요금과 병원비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아 하루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 한 끼로 대신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부담을 줄 것 같아 결국 혼자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또 다른 어르신은 제조 관련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성실하게 일하며 저축도 착실히 해두셨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 실패가 찾아왔고 자녀의 결혼 비용이 겹쳤으며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발생하면서 준비한 자산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산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없는 일상이 마음을 텅 비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찾아오고 허탈함이 깊어진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는 집이 늘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은 언제나 분주하고 환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그 집은 더 이상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이 짙게 내려앉았고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작은 생활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자꾸만 줄이고 아끼는 동안 마음까지 쪼그라드는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일했지만 지금은 사회의 어느 부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한 외로움이 가장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노후의 어려움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평범한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천만 노인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의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금과 각종 노후 소득은 물가와 의료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세대도 본인의 생계를 지키기 벅차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서적 고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직접 적어보면 어디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결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 활동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마을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 취미 동아리, 평생교육 활동은 정서적 고립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면 다시 사람 사이에 있다는 감각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라고 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일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안내 보조나 환경관리와 같은 부담이 적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일상이 잡히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시간이 다시 의미 있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과정은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과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하루 속에 균형 있게 배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 이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 마음을 채우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런 루틴은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내적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작은 집에 살아도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면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노후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 현실은 분명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의 삶이 절망으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고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라도 변화의 씨앗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후에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아직 따뜻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과 안정된 노후가 주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찾아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와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고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은 행복보다는 불안과 막막함이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노후가 다시 안정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만 할 뿐 생활비의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고정비를 중심으로 모든 지출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고 통신비와 보험료가 과하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인지 살펴보고 필요 없는 지출은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루틴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아져서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없으면 하루가 흐려지고 몸도 마음도 금세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하루를 움직임의 시간과 관계 시간 그리고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 이후에는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 전체가 안정되게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들리는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말할 상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통해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2번, 3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고 다시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 활동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자리를 떠올리면 몸이 힘든 일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존재합니다. 공공기관 안내 보조나 도서관 정리 같은 가벼운 업무들이 있고 지역 행사 지원이나 환경관리 활동처럼 신체 부담이 거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참여해도 하루의 흐름이 살아나고 마음의 힘이 커집니다. 경제활동은 노후의 생존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노후의 만족도는 가진 돈의 많고 적음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도 평온함을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넓은 집에 살고 있어도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퇴직 후 행복은 새로운 것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미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준비 가능한 범위에서 건강관리를 꼼꼼히 챙기는 일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병원비입니다.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의 모든 선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명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노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해져 흔들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삶을 설계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다시 만들고 하루의 구조를 잡고 지출을 관리하고 몸을 챙기기 시작하면 퇴직 후의 삶은 다시 안정과 의미를 찾아갑니다.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이 달라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여전히 당신의 선택에 따라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신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